단일 재배 품종이었던 감자가 사라지니 800여만 명의 아일랜드 인구 중 약 100만 명이 아사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10위 공개합니다. 잿더미가 된 지구의 허파. 2019년 8월 브라질의 낮이 사라졌다. 연기로 뒤덮인 상파울루. 이게 낮이라고? 한낮입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는데? 2019년 7월 브라질 북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을 덮친 대규모 산불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산불이었죠 정말. 와, 믿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저 재 때문에 해가 들어와도 안 들어오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자,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지며 무려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진 대규모 산불. 그 결과 8월 중에만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넘는 무려 약 2만 9천 제곱킬로미터의 열대우림이 화마 속에 사라졌고요. 그리고 화재 연기는 바람을 타고 약 2,700킬로미터나 떨어진 상파울루 상공까지 뒤덮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긴 거래요 저 산불은? 그러게요. 산불의 시초는 방화를 멈춰야 합니다. 아마존 산림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보존의 바탕을 둔 경제를 대안으로 찾아야 합니다. 개발 명목을 위한 방화 때문이었습니다. 저 개발하느라고 방어하는 거 그게 커진 거구나. 문제네, 문제. 극우 성향과 함께 지구 온난화 부정론자로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그는 2019년 1월 취임 후 곧바로 아마존 열대우림의 환경보호구역을 해제, 각종 개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환경 훼손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자 농민, 목장주, 벌목꾼들은 소를 키울 목장과 콩과 옥수수 등 농경재 확보를 위해 고의적으로 대규모 방화를 저지른 거죠. 개발하는 건 좋은데 그 지구의 허파로까지 불리는 나라인데 저걸 어떻게 규제를 그렇게 풀어버렸을까요? 너무 생각이 짧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산소의 20%를 공급하는 지구의 여파 아마존. 그러나 이 산불로 인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약 17%가 파괴되고 말았는데요. 한 과학연구소의 카를로스 노브레 박사는 아마존이 20% 이상 훼손되면 큰 재앙들이 불어닥칠 겁니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평소 아마존의 나무들이 하루 1,000리터의 물을 증산하고 이 물로 비구름을 만들어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금이나 이 정도 예상하는 거지 실제로 저런 엄청난 변화가 생기면 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생길지 진짜 알 수 없어요. 예상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공포겠죠. 정말 예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후 전 세계에서는 브라질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요. 아마존을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지만 내 정부에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개발을 강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이고 누가 이분 좀 말려줬으면 좋겠네 진짜. 언제고 다시 화마에 삼켜질지 모르는 아마존. 인간의 그릇된 욕심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인도 해변을 집어삼킨 거품의 정체는?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에? 이 뭐야? 저 거품이 뭐예요? 뭐야 저기 크림이에요? 소음인가? 자, 신기하시죠? 지난해 1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해변 인도의 마리나 해변에서 발생한 이 거품들. 보기 드문 진 풍경에 주민들은 기념사진도 찍고 저렇게 거품 속에서 펄짝펄짝 뛰어놀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결코 이색 포토스팟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 바다 거품에는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가 뒤섞여 있습니다. 저게 저렇게 많다고? 인도의 오염관리국에서는요, 이 거품 안에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가득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저기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저분들 저 나중에 다리에 뭐 나는 거 아니에요? 나겠죠. 사실 이 바다 거품이 발생하기 며칠 전 이 지역에 큰 폭우가 내렸는데요. 이때 폭우로 인해 생활하수, 공장 폐수 등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바다에 흘러들어가 거품을 만든 겁니다. 조사 결과 무기물인 인산염이 고농도 함유돼 있었다고 합니다. 저 거품이 다 똥물이었던 거네 진짜로. 똥거품이네. 이 거품이 피부에 닿으면 습진,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이게 만약 마을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가 체내에 쌓이면 골다공증과 골절 등 골질환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포의 바다 거품이 처음 발생한 건 아니었는데요. 2016년 호주 동부의 뉴 사우스 웨일즈주와 퀸즐랜드주에도 거센 폭풍이 발생한 뒤 거품으로 뒤덮인 바닷물이 범람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이런 바다 거품은 왜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다 거품은 사실 희귀한 자연 현상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인위적인 바다 거품. 실제로 한 수질 문제 전문가에 따르면요. 폐수 속에 사상세균이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는데요. 폐수를 이제 제대로 정화시키지 않은 게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이제 이 바다가 또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거고 주겠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8위를 공개합니다. 당신은 지금도 모모를 내뿜고 있다. 두 분은 옷 쇼핑을 얼마나 하십니까? 저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왜 이렇게 티가 안 나죠?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아, 지금도 본인 의상 입고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호호. 눈여겨보겠습니다. 쇼핑을 즐기는 우리들이 환경 파괴,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뭔가 불길해서 느낌이. 그렇죠? 옷 제가- 쓰레기? 저는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옷을 만들 때는 화학물질과 인공 염색 재료를 사용한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등 합성 섬유로 옷을 만드는데요. 이런 옷은 면이나 목화 소재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그게 바로 함정이었던 겁니다. 2016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을 세탁할 때마다 무려 약 7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아유, 그래요? 저런 거 본 적 있죠? 아, 이게 우리 옷에 저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미세하게? 들어있죠. 근데 진짜 너무 많다, 저거. 자, 엄청납니다. 2017년 세계 자연보호연맹에 따르면요. 해양에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무려 35%가 옷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게 연간 100만 톤에 달하는 합성 섬유 속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느냐? 미세 플라스틱은 독성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을 흡수한 미세 플라스틱을 해양 생물들이 섭취할 경우 독살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다. 그리고 이 미세 플라스틱 먹이 사슬에 따라 거슬러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면 폐조직이 손상되고요. 천식과 발작 같은 호흡기 질환에 암까지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 무서운데 이게 사실 우리가 매일 입는 옷에서 다 뿜어서 나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못 느끼고 있었지만. 그렇죠. 물론 옷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몇 번 입고 또 사고 있어도 또 사고 이런 무분별한 의류 소비는 줄이는 게 좋겠죠. 자, 취재하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국 환경운동가가 개발한 세탁볼인데요. 바닷속 이물질들을 잡아내는 산호초를 보고요. 착안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탁할 때 같이 넣으면 아하. 미세 플라스틱과 찌꺼기를 잡아주는 겁니다.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구나.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네. 꽤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 네. 사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7위 공개합니다. 인류 최후의 보루에 닥친 위기. 지구에 닥친 제2의 빙하기, 소행성 충돌, 대륙을 뒤덮은 강력한 쓰나미 등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지구 종말. 그런데 이런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한 현대판 노아의 방주가 있죠. 북극점에서 약 1,300km 거리에 위치한 스발바르 제도 내 스피츠베르겐 섬에 있는 인류 최후의 보루, 세계 최대 유전자 은행,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입니다. 해발 130m, 수평 120m 깊이의 위치. 핵폭발은 물론 소행성 충돌에도 끄떡없도록 강한 콘크리트로 꽁꽁 감싼 국제 종자 저장고는요. 전쟁, 식물 전염병, 기후 변화 등으로 인류의 식량이 멸종될지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2008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현재 이곳에 보관된 식물 종자는 무려 100만 종 이상으로요. 실제로 2015년 9월 내전으로 황폐화된 시리아는 유실된 종자를 재건하기 위해 보관소에 약 3만 8천 점의 종자를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미래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인 것 같아요. 정말 동감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국제 종자 저장고가 스발바르 제도에 만들어진 이유, 바로 녹지 않는 땅, 영구 동토층이라는 환경 때문인데요. 만약에 전력이 끊기거나 벽체가 무너져도 자연 냉동고인 영구 동토층이 영하 3도를 유지해 씨앗이 발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이 금고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지구 온난화. 아, 저기도 이제 동토가 안 되게 되겠구나. 그렇게 저 돼버렸습니다. 문제 되게 심각해요. 2017년 5월 어느 날 저장고 한 곳의 입구가 침수된 겁니다. 녹았구나. 녹았어. 녹기 시작했어. 그렇죠. 어머. 당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요. 국제 종자 저장고가 위치한 스발바르 제도의 기온이 상승했고 헐. 이때 영구 동토층에서 녹은 물이 흘러든 거였는데요. 어떻게 경고의 메시지네요. 북극은 지구의 기후 변화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렌즈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구 동토층이 녹았다는 거는 그만큼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2018년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현재 상태의 탄소 배출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100년 이내로 스발바르의 평균 기온이 무려 10도까지 상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자 저장고 내 종자 보관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쩌면 수몰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인류 최후의 보루 스발바르 종자 저장고를 지켜야 우리 미래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6일 공연. 식탁 위 음식이 사라지고 있다. 2019년 6월 영국의 한 식물원과 스웨덴의 한 대학교가 내놓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 식물 10종 중 6종은 이미 멸종. 위협받는 인류의 식탁. 야, 10종 중에 6종이면 정말 무서운 연구 결과인데요.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250년간 무려 571종의 야생식물이 멸종됐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식물이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속도에 비해서 현재 식물의 멸종 속도가 최대 500배나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니, 식물은 왜 멸종되는 거죠? 자, 식물 멸종이 가속화되는 이유, 과도한 농작물 경작 때문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 인간들이 제초제, 살충제 등 농약을 남용하면서 토지를 오염시키고 급기야 식물들의 멸종을 앞당겼다는 얘기죠. 실제로 최근 약 20년간 식물을 생산해내던 토양 생산성이 2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인류가 생산하는 주요 농작물은 사탕수수, 옥수수, 쌀, 밀, 감자, 콩, 기름야자 열매, 사탕무, 카사바 등 총 9종인데요. 현재 나머지 다른 재배 식물 상당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 주요 농작물마저 생산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 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00년대 초 아일랜드인들은 주로 감자 경작을 했는데요. 1840년대 갑자기 아일랜드 전역에서 감자 역병이 돌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약 10년간 대기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단일 재배 품종이었던 감자가 사라지니 800여만 명의 아일랜드 인구 중 약 100만 명이 아사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농작물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그 농작물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없어진 거라면은 인류에게 급작스러운 식량난이 찾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100만 명의 아사 믿기십니까? 굶어 죽은 겁니다. 한정된 농작물에만 의존하다가 농작물이 자연재해로 흉년이 지거나 자칫 전염병이 덮치기라도 한다면 전 세계가 심각한 식량난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죠. 아, 공포스럽네요. 진짜 무섭다. 갑자기 쌀이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어우. 그러니까 오늘 순위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비해서 종자 저장고도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잘 마련해야 되는 거고 이거 우리가 지키고 다 대비를 해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지켜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인류 최악의 환경 스캔들. 1998년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를 뒤덮은 검은 그림자. 한 농장에서 소 19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농장주는 떼죽음의 원인으로 농장 인근에 위치한 세계 최대 화학기업 D사의 공장을 의심. 그 뒤 한 로펌을 찾아가 D사를 상대로 소송을 의뢰한 그리고 밝혀진 이 사건의 검은 실체.
인류 최악의 환경 스캔들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뭐죠? 당시 D사 공장에서는 프라이팬이나 오븐에 음식이 눌러붙지 않도록 코팅하는 물질인 테플론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과불화 옥탄산이 사용된 겁니다. 뭐야? 이게 뭐냐? PFOA라고도 하는데 이 발암 물질입니다. 이 끔찍한 발암 물질을 인근 강에 유출시킨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인체에 다량 축적되면 간암, 신장암, 갑상선암, 각종 암부터 불임, 태아, 기형까지 정말 끔찍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저 발암물질을 그냥 모르면 어떻게 해? 아니 근데 그걸 어? 알면서 배출했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아니 모르고 했으면 그래도 뭐라고 할 판에 지금 뭐 근데 화학 알면서- 전문 기업이잖아요. 근데 알았을 것 같은데 발암 물질을 그냥 강으로 흘려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잖아요. 지어서 오염시킨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또 한 번 밝혀진 D사의 추악한 민난. 1981년 공장에서 일하던 임산부 직원과 출산한 태아의 혈액에서 기준치 이상의 PFOA 성분이 발견. 게다가 1991년 공장 인근 마을의 수돗물에서도 이 성분이 검출됐지만 환경보호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해왔던 겁니다. 정말 끔찍한 게 테플론이 얼마나 독성 물질인지 자체 임상 실험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회사 노동자들에게 테플론 성분을 넣은 담배를 피우게 한 건데 악마 아니야 악마? 이후에 사람들은 두통, 메스꺼움 등에 시달렸습니다. 왜 피게요, 그걸? 임상 실험을 한 거죠. 그 악마네.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은폐하고 폐기물을 방류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밝혀졌을 땐 너무 늦어버린 상황. 이미 주민들의 몸속에 흡수된 독성은 그들을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했는데요. 그래서 2015년 PFOA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던 피해 주민들 무려 3,535명은 D사에 대한 단체 소송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지난 2017년 2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지방법원은 D사는 피해자 3,535명에게 6억 7천만 달러를 배상하라 라며 한화 약 8천억 원의 보상금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니, 뭐 보상 금액이 있다는 거는 다행이지만 이게 건강이잖아요. 사람 몸이고 이미 피폐해진 몸과 자연은 이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보다 더 우선이었던 기업의 이익,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칠레 페토르카 지하수 고갈.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칠레 페토르카 지역. 그 이유는 바로 아보카도 때문이었습니다. 윙? 아보카도는 20가지의 비타민과 18가지의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함유돼 있어서요. 응. 슈퍼푸드로 각광받으며 일명 녹색 황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건강 푸드인 아보카도가 환경 파괴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아보카도의 이름은 고대 아즈텍에서 물을 많이 지니고 있다라는 뜻인 아우아카틀에서 유래됐다고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아보카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00제곱미터 규모의 아보카도 농장을 운영하려면 하루에 무려 10만 리터가량의 물이 필요한데요. 자, 그래서요, 아보카도의 주요 경작지 중 하나인 칠레 페토르카 지역에서는 아보카도 재배 때문에 지하수는 물론 우물까지 말라버렸고요. 마을 주민들은 급수 트럭을 통해 식수를 공급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보카도는 산림까지 훼손하고 있는데요. 슈퍼푸드로 각광받는 아보카도를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요. 아보카도의 주요 경작지인 멕시코 남서부 미초아칸주 산간 지역에서는 무분별하게 소나무를 베어내서요. 한 해 약 7제곱킬로미터의 숲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보카도는 죄가 없잖아요. 그 아보카도를 더 많이 수확하려는 인간의 욕심 때문인 거고. 네, 네. 저 녀석은 원래 물을 많이 먹는 녀석이고. 네. 이제는 우리가 아보카도를 먹으면서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 꿀벌의 천적이자 여름철 불청객으로 불리는 이것, 바로 말벌인데요. 사실 말벌이 꿀벌을 기르는 양봉가를 습격해 단순히 해충이라고 여기기 쉽지만요. 이 말벌은요, 곤충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해충들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생태계 조절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생태계 조절자인 이 말벌이 이젠 숲이 아닌 도심에 나타나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
특히 살인 말벌로 불리는 장수 말벌은 꿀벌보다 약 30배나 많은 양의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곤충학자에 따르면 장수 말벌의 독성은 사람의 적혈구를 파괴시키고 신장 기능을 망쳐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휴. 실제로 2013년 7월 중국 산시성 일대에 장수 말벌 무리가 출몰, 주민들을 공격해 무려 40여 명이 숨지고 1,6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했네. 그럼 말벌은 왜 지금 도심에 출몰을 하게 된 건지 좀 얘기해 주시죠. 산업화로 인해 산림이 파괴되자 서식지를 잃은 말벌이 도심까지 출몰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똑같네요. 똑같아요. 결국은 이제 말벌이 도심에 출몰하기 시작한 것도 결국 인간 탓이에요. 사람의 탓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꼽히는 게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말벌의 번식력이 높아지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보다 따뜻해진 날씨가 말벌의 번식률을 높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온난화로 한반도에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면서요. 2003년도에는 동남아시아 등 아열대 지방에 서식하던 등 검은 말벌이 부산에 출몰. 이후 경기도, 강원도 등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빠르게 확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생태계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공생, 반드시 그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만나볼까요? 정말 요새 열풍이죠. 나쁜 기름 잡아주는 좋은 오일, 크릴 오일을 가져왔습니다. 청정지역에서 서식하는 크릴에서 추출했습니다. 품절 임박 바로 서두르세요. 일명 혈관 청소부로 불리며 국내 홈쇼핑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크릴 오일. 크릴 오일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청정 해역 남극해에 서식하는 갑각류 크릴에서 추출한 오일로요. 오메가3,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분해 효소 등이 함유돼 있다고 알려지면서 건강식품 원료로 각광받고 있죠. 근데 뭐 크릴 오일 좋다는 얘기는 이제 너무 이슈라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 부모님이나 지인 선물로 야, 이게 몸에 좋대 많이들 하더라고요. 건강식품 원료로 사랑받는 크릴. 이게 비록 크기는 작지만 남극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극의 먹이사슬 최하단에 있어서 오징어, 바다새, 펭귄, 고래 등 남극 생물 대부분을 먹여 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한 남극 연구소에 따르면 크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심해에 침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크릴이 이렇게 침전시키는 탄소량이 무려 2,300만 톤. 엄청나죠? 고맙다. 이 양은 영국 전체 가정에서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고마우신 분들이 진짜 고맙네요. 지구를 살려주신 분들은 그래서 탄소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막는 크릴, 아니 크릴느님은 일명 지구의 영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벤져스네. 아니 난 이렇게 주요 이제 먹잇감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환경까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내린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크릴의 인기가 치솟자 남극 생태계는 물론 지구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1970년대 크릴 어업이 본격화된 이후에 크릴 오일 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남극해에서 무분별한 크릴 남획이 이루어졌고요. 1970년대 이후 크릴의 개체수는 약 8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진짜? 거의 다 없어졌네?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리고 크릴의 개체수가 급감하자 먹이를 잃은 펭귄 등 남극 생물들도 위기에 직면하게 됐고요. 게다가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 온난화를 막던 크릴이 사라지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더 높아지고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한두 문제가 아니네요. 생태계도 위협하고 지금 지구온난화도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뭐 취재 중에 알게 됐는데 크릴 오일의 핵심 성분이 인지질. 이 인지질이 물과 기름에 잘 녹아서 몸에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 체내 흡수율이 높은 편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존 오메가3 제품에 비해서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 자체는 낮은 편이라고 해요. 뭐예요? 그러니까 크릴 오일이 무조건 최고로 좋다. 이런 홍보에 현혹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지켜야 될 게 크릴 오일이 몸에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죠. 크릴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크릴이 정말 나쁘다. 몸에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정확하게 아니라고 그렇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또 환경이니까. 네. 다행히 2018년 7월 전 세계 크릴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크릴 어업체 연합은요. 2020년부터 남극해 크릴 조업을 제한하겠습니다. 라며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죠. 남극해에서 이루어지는 크릴 어업 활동을 제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행이다.
내 건강을 지키겠다는 욕심 때문에 지구를 위협해서는 안 되겠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 재난들이 만약 지구가 보내는 경고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2019년에는 브라질 각지에서요. 무려 8만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 우리나라 면적의 3배 수준인 약 31만 8천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훼손. 자, 그리고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산불로 인해 한화 약 6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타는 건 순식간인데 그 산림을 키우고 그 안에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는 수백 거예요. 년이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지구 한쪽에서는요. 기록적인 폭우가 전 세계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2019년 3월 이란에서는 전국적으로 4,400여 개 마을이 침수, 1,000만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요. 또 올해 1월에는 사막 기후인 아랍에미리트에서도요.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 두바이 공항까지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한쪽에서는 불, 한쪽에서는 물, 뭐 극과 극의 재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건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자, 전 세계에서 벌어진 극단적인 재난 상황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이 내놓은 견해입니다. 연구 결과 지난 50년간 인도양 쌍극자 현상이 더 일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인도양 쌍극자란 인도양의 동쪽과 서쪽 부분에 해수면 온도 격차가 극심해지는 현상인데요. 인도양의 서부, 동아프리카는 수온 상승으로 강수량이 급증. 또 반대로 수온이 내려간 인도양 동부는 강수량이 감소, 가뭄 현상이 극심해지는 것이죠. 이쪽은 완전히 건조해지고 이쪽은 완전히 습해지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인도양 동쪽 일대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이 어디냐? 바로 호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호주 산불을 악화시킨 큰 원인으로 폭염과 가뭄이 꼽히기도 하죠.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근데 인도양 쌍극자가 이게 뭔지는 설명해 주니까 알겠는데 이게 네네. 원인은 뭐 밝혀졌습니까? 잘 모르죠. 실제로 모르죠.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자, 이렇게 인도양 쌍극자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두고요. 연구한 전문가들은요. 지구가 뜨거워진 지난 50년간 인도양 쌍극자가 더 일상화됐습니다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에 무게를 두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져서 빚어진 재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재난을 번질지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구가 보내는 경고를 우리가 이 사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린 언제나 답을 찾을 거야 19, 10위 공개합니다. 먹지 마세요. 환경에 양보하세요. 당신의 심장이 요동치는 순간 설렘 타임이 있죠? 택배 왔습니다. 아, 이거 진짜 좋죠. 바로 택배 언박싱이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정작 상품보다 그 상품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한 일회용 완충제가 많아도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좋은데 이래도 되나 싶은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한두 번씩 고민을 해봤을 정도로 일회용 완충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꼼짝마, 지구를 구원하러 내가 왔다. 플라스틱 완충제를 대체할 구세주로 등장한 이것. 너무 좋다. 뭔가 대체한다니까 좋긴 한데 근데 저게 정체가 뭐예요? 저 지금? 돌 아니야 돌? 그 돌이요. 돌같이 돌이면은 택배 기사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돌이면은 네. 아니 저거 생긴 거 봐. 저 화가만 아니면 저 저 죄송한데 현무암이야. 와인병을 돌에다가 하면 돌은 진짜 너무 다 무거워. 깨져서 오지 않겠습니까? 저건 종이일 것 같아. 종이. 저게 말이 됩니까? 저 안에 무슨 저기 휴지도 안 넣어놓고 저렇게 돌에다가 담아서 갖다 주면은 정말 돌머리 아닙니까? 이게 무엇이냐? 머쉬룸. 어? 버섯입니다. 버섯으로 저걸 만들어요? 그거 어디 봐서 그래? 아니 버섯이 어떻게 상자 모양으로 자라요? 말이 돼요 그게?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2018년 미국의 한 환경 전문 업체는요. 버섯의 영양을 흡수하는 기관인 균사체. 저 균사체에서 착안했는데요. 톱밥, 옥수수 껍질 같은 농업 폐기물과 균사체를 틀에 넣고 물을 콸콸콸 부으면요. 약 5, 6일 뒤에는 친환경 완충제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야, 스티로폼 아웃시캔. 그러네. 적었어야 돼. 되겠네. 더 놀라운 건 냉장고 무게도 지탱할 정도로 튼튼하다고 오우 합니다. 좋네. 야, 이제 스티로폼은 아웃시키자. 이걸로 가자. 그래요. 또 심지어는 불에 잘 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보통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500년 정도 걸리지만은
이 버섯 완충제는 오로지 내추럴. 약 90일 정도면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또 분해되면서 비료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오. 아, 그러면 농업 폐기물도 처리하고 플라스틱류도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기술이네요. 비료도 되고. 네, 비료도 되고. 그래서 이 위대한 버섯의 능력에 반한 세계적인 가구 기업 I사와 미국의 유명 컴퓨터 기업 D사에서 플라스틱 대신 이 버섯 완충제로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역시 큰 회사애들 나서네요. 우리나라도 대표 유통기업이 하나 딱 나서주면 그럼. 뭐 좋을 것 같아요. 극호감되죠. 그럼요, 뭐 높은 데 있는 마트나 뭐 이런 데서 좀 하면 좋겠네요. 정말 이거는 저는 다다익선. 더 많은 곳에 쓰면 쓸수록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전지전능한 버섯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을 거야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요즘 휴가 트렌드가 멀리 비서가지 않고 호캉스를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늑한 공간에 조식 뷔페부터 스파, 풀장, 나를 위해 풀 서비스가 쫙.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샴푸, 바디워시, 칫솔, 치약 등등등 바리바리 한 보따리 짐을 안 챙기고 몸만 딱 가면 된다는 거죠. 흔히 말해서 이제 어메니티라고 하는 비품들이 많이 배치시켜놨잖아요. 그게 사실 호캉스의 묘미로 그 고급 어메니티 막 챙겨오고 이런 것들이 그럼요. 약간 유행처럼 있기도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도 다 결국엔 쓰레기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맞아요. 일회용. 어메니티 대부분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 호텔에서만 매년 수억 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말이죠. 호텔에서 제공하던 플라스틱 어메니티 용기를 이제 퇴출하겠습니다. 호텔 업계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전 세계 5,600개 이상의 체인을 보유한 아이호텔 그룹에서 노 플라스틱을 선언했습니다. 잘했다. 샴푸, 바디워시 등 일회용 욕실 어메니티를 리필이 가능한 대용량 용기로 대체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실행이 될 경우에 오.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얼마나 줄느냐? 무려 매년 2억 개. 잘했다.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뭔가 미룰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라도 진짜 해야 되죠. 자, 그리고 국내 A 호텔 업체에서는요, 친환경 어메니티를 개발했는데요. 플라스틱 용기 대신에 펄프로 만든 생분해성 케이스와 저거 좋다. 고체 타입의 샴푸와 바디워시를 전면 사용. 지난 8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괜찮네. 자, 호텔 어메니티의 착한 퇴출. 여러분도 지구를 위해 동참해 주세요. 자, 계속 이어드립니다. 아침 출근길부터 커피 수혈을 꼭 받아야 하는 분들 많죠? 저요. 네. 그런데요, 당신도 언제부턴가 커피를 테이크아웃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 이거 다 쓰레기인데. 맞아. 저도 이제 서점하면서 카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장 내 정말 버리는 양이 엄청납니다. 그나마 이제 제도가 좀 바뀌면서 매장 내 일회용 컵을 쓰지 않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은 그래도 양이 줄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빨대가 빨대. 미국에서만 하루에 무려 5억 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5억 개가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빨대도 문제야. 하지만 우린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자 등장한 이것. 빨대잖아요. 그죠? 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이 빨대는요. 네. 먹는 빨대입니다. 아, 진짜? 빨대를 만드는 주 성분은 우리가 먹는 쌀, 타피오카. 그래서 쓰고 막 버려도 자연 분해가 됩니다. 버려도 되네. 죄책감이 없네.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먹는 빨대다 보니까 요리로 활용하는 이색 도전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걸 먹어요. 무슨 맛으로 먹어? 빨대로 음료수를 쪽쪽 먹고 빨대를 씹어 먹어도 인체에 완전 무해. 쌀 빨대라 누룽지 맛이 난다고 합니다. 정확히다. 네. 심지어 이 빨대로 떡볶이, 파스타도 해 먹습니다. 개그우먼 강유미 씨도 여기에 도전했어요. 근데 진짜 저렇게 삶으니까 국수 같다. 늘어지네, 진짜. 이 빨대면이 굉장히 촉촉해요.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대단하네요. 그러면 저를 먹어도 된다는 거는 그냥 환경에 전혀 피해가 없고 인체에도 무해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먹는 빨대에 이어서 먹는 그릇, 먹는 숟가락도 등장했습니다. 일회용품 다 저걸로 바꾸자 이제.
100% 통곡물인 밀겨로 만든 이 접시는 오직 밀겨, 물, 압력만을 이용해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도정하고 다 버리는 걸로 저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네. 혹시나 먹는 동안 접시가 눅눅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킵. 차가운 음식도 오케이. 뜨거운 오븐과 전자레인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환경 호르몬도 안 나오고. 그러겠네. 재밌네. 재밌어서라도 한번 써보고 싶은 느낌이 들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눅눅해질까 봐 좀 그랬는데 레인지도 돌릴 정도면 내구성도 인정을 받은 거네요. 네. 환경을 위한 개발, 착한 운동. 우리 모두 함께하면 지구가 좋아요 꼭 누릅니다. 우린 언제나 답을 찾을 거야 싶고 7위 공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패스트푸드죠. 2019년 5월 스웨덴에 아주 특별한 패스트푸드점 맥피날드가 오픈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오픈하자마자 하루에 수천 명의 손님들로 인산이네. 아니, 뭐 뭐죠 또 이건? 맛있는 건 알지만 뭐 저 정도인가요? 자, 그런데 저희 인간들은 밤새 웨이팅을 해도 저기는 못 들어. 그 이유. 환영합니다, 꿀벌 손님. 들어가실게요. 자, 오직 꿀벌 손님만 입장 가능하다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맥비날드. 아 귀여워. 자, 맥비날드에 벌집 하이브를 붙인 일명 맥하이브. 2019년 5월 스웨덴 맥비날드와 한 광고 대행사에서 만든 맥하이브는요. 창문에 부착된 포스터부터 드라이브-트루, 야외 테이블과 좌석까지 맥비날드 매장을 그대로 재현했지만 매장 안을 들여다보면 꿀벌 손님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 일명 소초광을 꽉꽉 저렇게 채워두었습니다. 벌통이네. 자, 그럼 오직 꿀벌만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패스트푸드점 맥하이브가 탄생하게 된 이유. 자, 제가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주제로 특정을 할 때 꿀벌이 해마다 30~40%씩 사라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꿀벌 존재의 중요성, 주요 농작물 100여 종의 약 70%의 수분을 담당하는 꿀벌이 사라지면 수많은 작물들이 사라져 영양 불균형을 일으켜 결국 인류의 멸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진짜 눈앞에 보이지도 않지만 저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무서워요. 과학자들이 많이 지적을 합니다.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멸종입니다. 그만큼 꿀벌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네. 자, 그래서 맥하이브를 통해서요. 살충제, 전자파 등의 영향으로 꿀벌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 여왕벌과 유충이 폐사하는 일명 벌집 분집 붕괴 현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역 내 꿀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벌인 거죠. 아, 의미 있다, 의미 있어. 진짜 의미 있다. 저거는 진짜 저렇게 나서주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 잊고 사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쟤네들이 꽃가루 나르는지 안 나르는지 뭐 우리가 알 게 뭐예요. 근데 요새 실제 유럽에서는 도시 양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네. 프랑스 파리 노틀담 대성당 화재 이후에도 그 드론 촬영했을 때 네. 옥상의 벌통은 무사하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자, 우리의 생태계를 지키는 작고 소중한 생태계 파수꾼 꿀벌. 우리가 잘할게 늘 우리 곁에 있어줘.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을 거야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이것의 화려한 부활. 2018년 6월 네덜란드의 한 디자인 기업에서 출시한 스니커즈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뻐 안 예뻐도지? 예쁘네요. 오, 색깔 예쁘다. 그죠? 운동화 이름은 껌슈. 이 운동화의 소재는 껌이었습니다. 정말? 껌슈의 밑창 부분이 고무가 아니라 껌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된다고? 껌 쓰레기를 새 신발로 재탄생시킨 주인공은 영국의 디자이너 안나 블루스. 안나 블루스는 껌이 바닥에 버려지면 떼기도 힘들고 자연 분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루스가 사는 영국 런던에서 바닥에 붙은 껌을 제거하는데 한 해에만 1억 4천만 파운드, 한화로 약 2,069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디자이너 블루스의 뇌를 스친 생각이 있었으니 껌은 재활용할 수 없을까? 그리고 블루스는 껌에 고무 성분이 포함된 것에 착안, 씹던 껌을 분해해 특정 재료를 섞으면 플라스틱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수년간의 연구와 실험을 거쳐 껌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일명 껌테크 개발에 성공! 이후 블루스는 학교와 공원, 버스 정류장 등에 껌 쓰레기통 600여 개를 설치했고요. 그 결과 2017년에만 무려 25톤이 넘는 껌 수거에 성공. 와, 저 조그만 통을 만들었을 뿐인데 저걸로 25톤이 모여요.
대박이네. 아, 그럼 저게 좋은 게 저거 아니었으면 다 바닥에 버렸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수십 톤의 껌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고무 재질로 만들 수 있는 건 다 되네. 그렇죠. 장화도 나오고 식기도 나오고. 저 왼쪽에 구두 주걱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정말 재밌다. 그리고 껌을 수거하는 껌 쓰레기통 역시 버려진 껌으로 만든 겁니다. 아까 그 통도? 통도 껌 쓰레기 악몽에서 지구를 구하고 있는 블루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작은 습관을 바꿀 수 있다면 다른 쓰레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린 언제나 답을 찾을 거야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 독일에서 아주 핫한 쇼핑백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저는 그냥 플라스틱 비닐봉지잖아요. 아니, 봉지잖아요, 저거는. 네. 밖에다 뭐 성인 비디오 이런 것도 안 써놨네. 플라스틱 그린 푸드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죠? 종이인가? 이건 달라요. 그냥 봉지가 아니라 뭔데? 친환경 쇼핑백입니다. 한 광고 회사가 독일 최대 슈퍼마켓 체인점인 이마켓과 함께 특수 제작한 이 친환경 비닐봉지는요. 쓰고 그냥 버리면 됩니다. 양심 가책 느끼지 말고 함부로 버려주세요. 그런데 어디다 버리냐? 텃밭. 비료인가 보다. 이제 분해되는 거구나. 둘 다 비슷합니다. 자, 이 봉지를 다 쓰고 과일이나 채소 껍질을 넣고 텃밭에 잘 묻어주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새싹이 쏙 하고 자랍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일단 이 봉투는요. 주 재료가 옥수수 전분이어서 100% 분해되고요. 더 스페셜한 건 뭐냐? 비닐봉지를 묻었더니 토마토가 자라고 있어요. 우리 집은 가지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 친환경 비닐봉지 한쪽 작은 공간에 식물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데요. 토마토 그림이 그려진 봉지는 토마토 싹이, 가지 그림이 그려진 봉지는 가지 싹이 쏙. 이 밖에도 딸기, 배, 호박 등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대단하다, 진짜. 이거는 그냥 분해돼서 없어지기만 해도 감사한데 새로운 또 작물이 되네요. 진짜 아이디어들 좋다. 너무 좋은데? 독일에서는 이 친환경 비닐봉지 보급 캠페인을 한 뒤에 비닐 사용량이 월 평균 15만 개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일반 비닐봉지가 분해되는데 최대 100년이 걸리는데 그만큼 지구가 아파하는 시간을 확 단축시킨 거죠. 아낌없이 주는 지구를 우리도 아낌없이 아껴줍시다. 다음 특종입니다. 올해 3월 SNS에 등장하자마자 단번에 16,000번 넘게 공유되며 화제를 모은 포장재가 있습니다. 바나나 잎, 그 이파리네. 저 바나나 잎이잖아요. 역시 두 분 이럴 땐 또 눈썰미가 있네요. 이 사진이 SNS에 공개되자마자 어머, 선물을 포장한 것처럼 너무 예쁘다. 그래. 헐, 음식보다 포장에 더 눈이 가네? 전 세계 누리꾼들의 폭풍 좋아요까지 사람들의 화제를 한 몸에 받은 이것은 태국 북부 지역 치앙마이에 위치한 R 슈퍼마켓의 친환경적인 포장재, 바나나 잎으로 만든 포장재입니다. 아니 저거는 환경을 보호하려고 한 이벤트가 아니라 포장지를 이쁘게 꾸민 이벤트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까지 하니 얼마나 좋아요. 아 너무 좋다. R 슈퍼마켓은 환경 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과 비닐봉지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고민하던 중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아니 주변에 놀린 게 바나나 잎인데 1년 내내 어딜 가나 무료로 구할 수 있어서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천연 그 자체니까요. 자연 분해는 당연하고요. 정말 이런 좋은 대체 포장지가 없는 거죠. 플라스틱 포장을 해야 깔끔해 보이고 위생적이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저는 소비자들도 저런 거에 더 눈이 가고 저런 걸 더 소비하고 싶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바나나 잎은 크고 유연하고 또 내구성도 아주 강해서 포장에는 아주 제격입니다. 그리고 대나무를 이용해 고정까지 하면 딱 그린 과일 채소도 더 신선해 보이고 또 친환경 포장이라는 점에 판매자도 소비자도 모두 파워 만족. 호응도 좋고 친환경적인 면을 높이 사서 베트남 등의 대형 마트에서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좋다.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바나나 이파리가 좀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저걸 위해서 또 수입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는 그거 이거 집신하는 거 뭐 지푸라기인가? 우리나라 그래 그 찌개잖아. 이게 저런 거 다 보셨죠? 어렸을 때. 저는 본 적 없어요. 사봤어요? 또 사극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본 적 없어요. 저거는 이제 사극이나 시대극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런 모양은. 근데 실제로 저 어렸을 때는 저기 추석이나 뭐 명절 때는 저런 선물 하기도 했어요. 저런 식으로. 저런 걸요? 야, 괜찮다 저거. 야, 지푸라기가 있네 우리한테. 그렇지. 의미 저것도 있다, 어차피 저거. 친환경이니까. 야, 논에서 그냥 다 나고 버리는 거잖아. 지구를 살리는 작은 한 걸음. 태국 슈퍼마켓의 그린 라이프였습니다. 우린 언제나 답을 찾을 거야 싶고 3위 공개합니다. 플라스틱 제로가 눈앞에? 2019년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 국제 마라톤 대회. 그런데 말입니다. 마라톤 참가자들을 위해 마련된 워터 스테이션에서 아주 특별한 워터 물이 전해졌습니다. 마라톤 참가자들에게 건네진 것은 바로 투명한 물주머니였습니다. 일명 워터 캡슐. 약간 젤리 같이 생겼네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2014년 영국 왕립예술학교에서 혁신 디자인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을 전공한 재학생들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는데요. 그러다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캡슐막은 화학물질이 아닌 해초 추출물. 그래서 친환경적인 데다가 통째로 꿀꺽 삼켜도 인체에 무해합니다. 게다가 땅에 휙 버려도요. 4주에서 6주면 자연분해 완료. 이 워터 캡슐의 등장에 사람들은 혁신적인데 친환경적이기까지 하다니 하며 두 팔 벌려 환영했고요. 그리고 이 워터캡슐의 나비 효과, 런던 국제 마라톤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요. 2018년에만 76만 개의 플라스틱 병이 버려졌는데 2019년 올해 대회에선 무려 20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병이 줄었다고 합니다. 거의 4분의 1이네요. 그리고 앞으로 더 널리 쓰일 수 있도록 보완 중인데요. 이게 외부의 막이 얇아서 운반이 어려운 점. 한 번에 다 먹는 게 아니라 보관까지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 그냥 일반 물병을 아예 대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도 괜찮죠. 네. 저게 좀 더 이제 보완이 되면 우리도 이제 이 컵 대신에 그 캡슐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먹고 그래서 이제 몽글몽글몽글. 그리고 재미없는 소리 하면 던져가지고. 그렇죠. 거기 이제 색깔 자연 같은 거. 분해되니까 네. 친환경적이잖아. 그래요. 그거 나오기 시작하면 방수 메이크업 해야겠네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을 거야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에 절대 속지 마라. 대형 페스티벌 취소시킨 주인공. 자, 여러분 이 특종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모두 매일 하고 있는 환경 파괴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뭔데 제가 매일 하고 있죠?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무려 56.4%의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버립니다. 버리는 사람이 많죠. 배탈 날까 버려죠 뭐. 그런데요,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섭취 가능 기간과는 또 다른 얘기인 거죠. 자, 예를 들면요, 냉동만두의 경우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약 9개월 정도인데 더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5일이라고 합니다. 모르셨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음식의 손실 비용은 연간 6,500억 원, 처리 비용까지 더하면 연간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도 문제지만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양 오염, 또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까지, 즉 음식물 쓰레기 자체도 곧 환경 오염의 악이라는 사실이죠. 그 요즘 뭐 외국에서 음식 사오거나 뭐 우리나라 마트 가도 외국 음식들 많잖아요. 근데 이 나라마다 또 이 기한 표시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뭐 제조, 연원일, 뭐 유통기한 이렇게 헷갈려. 다양하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왔습니다. 나라별 식품 섭취 표기 1. 자, 우리나라는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인 유통기한을 쓰고요. 미국은 기간 내에 판매할 수 있는 기간, sell by date와 소비 기간 만료일, expiration dat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는요, 식품을 섭취해도 이상이 없는 소비 최종 기간인 use by date와 최상의 맛을 보장하는 품질 유지 기간, best before dat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expiration date와 use by date만 기간이 지나면 먹지 말라라는 뜻인 거죠. 이게 나라마다 다르니까 헷갈리긴 하네요. 자, 그래서요, 전 세계적으로 식품 섭취 관련 표기법 제도를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자, 2018년 영국 최대 식료품 유통업체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려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전 세계 매장에서 사과, 당근, 양배추 등 116개의 채소와 농산품에 한해 품질 유지 기간 표시를 제거하기로 했고요.
단,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육류, 생선, 달걀 및 유제품류만 소비 최종 기간 use by date를 표기. 자체적으로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해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꾸고 음식물 낭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도 이런 변화에 확실히 예전보다 음식을 덜 버리게 됐어요. 라며 긍정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식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뭐 딱 필요한 만큼만 사서 빨리 소비하면 좋은데 그놈의 할인자가 들어가 있으면 왜 필요 없는 것도 사게 되는 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인식만 바꾸어도 환경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달라져 보십시오. 매년 여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대형 뮤직 페스티벌.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 페스티벌은 매년 2만여 명이 모이는 최근 미국에서 가장 핫한 페스티벌입니다. 자, 이번에는 8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미시간호의 몬트로즈 비치에서 팝의 어린 왕자 트로이 시반, 핫한 힙합 크루 브록햄튼 등 인기 가수 30여 팀이 라인업에 올라 관객들의 기대를 모았는데요. 그런데 올해 뮤직 페스티벌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개최를 취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연을 단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문을 알고 난 사람들은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박수를 보냈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네. 무슨 일이지? 갑자기 페스티벌이 취소된 이유, 바로 이 녀석 때문이었으니까요. 저 새가 어쨌는데? 자, 이 새의 정체는 그레이트 레이크 파이핑 플로버.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 서식하는 작은 도요새인데요. 지금은 전 세계에 겨우 6,500여 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희귀새입니다. 그런데 이 귀하디 귀한 파이핑 플로버 한 쌍이 지난 6월에 뮤직 페스티벌이 예정된 몬트로즈 비치의 주차장에 또한 둥지를 틀고 알을 낳은 겁니다. 주최측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이었겠네. 어떡하냐? 그래서 희귀새 파이핑 플로버를 지키기 위해 일리노이주 자연자원부에서는 접근 금지 판말을 세워 비치 주변을 통제했고요. 자원봉사자들도 파이핑 플로버 지키기에 동참했습니다. 자, 그리고 7월에 드디어 파이핑 플로버 새끼 3마리가 까꿍 태어났는데요. 이게 또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냐. 시카고 지역에서 파이핑 플로버 알이 부화한 것은 6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는 파이핑 플로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과감하게 뮤직 페스티벌 개최를 취소해버립니다. 쉽지 않은데. 멋있다 진짜. 그리고 사람들 또한 뭐 축제는 내년에 가죠 뭐. 얘들아 건강하게 자라렴. 이런 반응이었다고 하네요. 천사들이네. 야, 희귀새 보호를 위한 일이라고 또 다들 이해를 한 거잖아요. 이게 선진 시민의식이다. 제가 저렇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부럽네요. 인간들의 이해와 배려 덕분에 삶의 터전을 보장받게 된 희귀새 파이핑 플로버 가족들. 오구오구 귀여운 우리 새들 건강하게 잘 자라렴.